자, 오늘은 먼저 단면 표시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면 표시법에는 그 제도에서는 해칭으로 단면을 표시하는 방법과 스머징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비금속 재료에 대한 단면 표시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해칭입니까? 저 A부에 나오는 해칭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CAD에서도 해칭 기능을 넣어봤는데, CAD에서 해칭을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어떤 형상의 절단면을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해칭이거든요. 그 형상을 잘라서 속내부를 본다. 속내부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있는 선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선, 외형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렇게 외형선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형상을 잘랐기 때문에 잘랐다라는 의미에서 해칭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CAD처럼 이렇게 45도 비금 방향으로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해칭은 기본 중심선 또는 기선에 대해서 45도로 가는 실선으로 등간격, 자, 등간격이 되게끔 선을 긋는 게 바로 해칭입니다. 물건을 잘라서 표현했다라는 절단면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스머징은 뭐냐? 스머징은 단면을 해칭 대신에 도면의 윤곽에 따라서 연필 또는 먹물 등으로 흐리게 칠하는 부분을 스머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45도 위에 있는 것처럼 빗금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 스머징처럼 안쪽에 색깔을 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에서는 보통 스머징 표시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두께가 얇을 때, 얇은 두께의 형상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칭을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께가 너무 얇아서 잘 표시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는 색을 칠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쓰는 게 바로 스머징인데,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해칭으로 표시한 부분과 스머징으로 표시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더 눈에 잘 띄냐면은 스머징 부분이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스머징 표시도 같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에 대한 단면 표시 방법입니다. 보통 기계 분야에서는 어떤 형상을 잘라서 절단면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해칭을 하는데, 기계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특히 재료,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는 그 물건에 대한 재료 상태, 그 물건에 대한 재질 형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해칭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유리라든지 목재 또는 콘크리트 또는 액체, 그 물건에 대한 재료가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해칭을 따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제 해칭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칭에 대한 부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자, 제도에서는, 특히 CAD에서는 해칭 부분을 많이 씁니다. 해칭도 쓰고 스머징도 쓰죠. 그럼 이 두 개, 어떨 때 해칭을 쓰고 어떨 때 스머징을 쓰는지에 대한 그 차이점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CAD 실습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 다시 한 번 더 잘 체크를 하셔서 사용되어지는 목적과 사용되어는 방법 등을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단면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체크를 하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단면, 단면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단면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자, A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A부 같은 경우는 계단 모양의 절단면이 있을 경우에 해칭을 하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지금 이 형상은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인데, 한쪽에는 구멍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사각형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 번에 그 구멍과, 그죠? 한 번에 구멍과 사각형 부분을 동시에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표현을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즉, 계단 모양으로 이 부분을 잘라서, 그죠? 계단 모양으로 저 부분을 절단시켜 가지고 그 절단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A부부터 해서 선이, 그죠? 왼쪽 부분에 대한 형상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왼쪽 부분은 아래쪽에 사각형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선을 잘라서 표현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구멍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과 우리가 봤을 때 구멍 부분과 이렇게 사각형 부분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단 모양으로도 절단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듯이 그냥 일직선으로 얘를 자르게 되면은 한쪽 부분은 보이고 또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동시에 표현을 하고 싶고 동시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계단 단면, 즉 계단직의 절단에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B 부분 보면은 B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단한 단면의 면적이 넓을 경우는 외형을 따라서 적절한 범위로 해칭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절단면에 대한 면적이 너무 넓을 때는 B 그림 볼까요? 면적이 너무 넓을 때는 전체 면적을 다 이렇게 해칭을 표시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도면이 더 복잡하고 또 번거로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넓을 경우 해칭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이 넓을 경우는 그 테두리를 따라서 그 가장자리만 따라서 어느 적절한 범위만큼만 해칭 표시를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해칭 표시를 하지 않고 어느 일부분만 이렇게 그죠? 어느 일부분에 대한 외형선, 그 외형선을 따라서 적절한 범위대로 해칭 표시를 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해칭을 하는 부분 속에 문자나 기호가 들어갈 때, 해칭을 했는데 안쪽에 글자라든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해칭과 숫자와 글자가 서로 간에 겹쳐가지고 어떤 글자인지 어떤 숫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전체 해칭을 하는 게 아니고 숫자나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안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15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15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안쪽에 해칭을 해버리면은 글자와 해칭이 중복되어 가지고 결국은 어떤 글자인지 또는 어떤 숫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이럴 때는 글자와 숫자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는 해칭을 넣을 때 그 글자가 들어간 부분을 비켜가면서 글자가 들어간 부분을 비켜가면서 지금과 같이 해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CAD에서도 이런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나 해칭이 중복되지 않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안쪽에 어떠한 주석이 어떠한 기호가 있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사용자들한테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글자나 숫자 위에는 중복되게 해칭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C와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해칭을 할 때는 첫 번째 A부입니다. 계단 형식으로 절단시켜 가지고 다른 모양을 여러 가지의 모양을 적절하게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해칭 방법이었고 두 번째 B 부분 같은 경우는 해칭에 대한 면적이 너무 넓을 때는 전체 해칭을 했을 때도 오히려 더 도면이 좀 복잡하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적절한 부분만큼만 외형선을 따라서 적절한 범위만큼 해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해칭 속에 글자나 문자나 기호 등이 있을 때는 그 부분들을 겹치지 않게끔 해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게 이번 파워포인트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가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단면과 단면도에 대한 표시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절단면은 절단선을 사용해서 단면을 보는 방향으로 나타내면서 화살표와 절단한 곳에 대한 글자와 기호를 동시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볼까요? 절단면은 절단선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절단면은 절단선을 사용하는데 단면을 보는 방향에서
보는 방향에서 화살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글자나 기호로 어느 부분을 잘랐다라고 어느 부분을 절단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단면. 자, 절단면이 이제 그죠? 이게 이렇게. 자, 절단면은 절단선이 뭐냐면 이 선입니다. 자, 이 선. 사용자는 이 절단선을 사용해서 A부부터 A부까지 잘랐다. A부터 A부까지 잘랐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고요. 이 기호에 따라서 보시면은 A-A가 바로 A부터 A까지 절단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다라고 절단면 및 단면도에 대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옆쪽 같은 경우는 그냥 AA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연장선이죠. 사용자는 바로 이렇게 직선되게 연장할 그 절단선에 대한 연장 부분도 동시에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요거 AA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죠. 사용자는 A부터 A까지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이 절단된 부분을 어떻게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본 부분이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본 부분을 왼쪽에 표시했습니다. 즉, 이 형태를 중간을 잘라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절단한 부분이 지금처럼 안쪽에 해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A부와 A부를 잘랐다. 그죠? A와 A에 대한 기호로서 AA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보조투상법이죠. 보조투상. 즉 어떻게 경사진 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그 투상도를 뽑아내는 기능인 보조투상법. 그래서 지금은 단면도와 보조투상법까지 같이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죠. 절단면은 절단선을 사용한다. 그죠. 우리는 해칭하는 부분은 잘라서 그 절단 부분, 절단면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잘랐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잘랐다라는 게 바로 절단선입니다. 그래서 절단선을 그리면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기호가 들어갑니다. A와 A를 잘랐기 때문에 A-A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부분을 잘라서 표현한 절단면을 지금처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요런 것도 아마 우리 그 작업할 때, 캐드 작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단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면도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전단면으로 나오거든요. 전단면인데 뭐 다른 쪽에서는 온단면이라고도 많이 표시합니다. 전단면도 또는 온단면도. 즉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밑에 하나의 물체를 그죠? 전체를 다 잘랐다. 그죠? 예를 들면은 하나의 형태를 전체를 다 잘랐다. 실질적으로는 2분의 1로 표시한 거죠. 2분의 1만큼 절반을 잘랐는데 우리가 단면 표시를 할 때 보면은 전체 해칭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해칭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해칭이라 그래서 전단면도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물체를 하나의 물체를 평면의 절단면으로 절단해서 얻어지는 단면을 빼놓지 않고 그린 단면도 즉 전체를 다 그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물건을 그죠? 지금 같은 게 원래는 둥근 형태인데 절반을 잘라서 전체 단면을 표시했다. 그래서 전체 단면을 표시했기 때문에 전단면도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A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A부는 원을 잘라서 표현한 부분이고요. B 같은 경우는 경사진 부분을 잘라서 표현을 했네요. 테이퍼 구멍입니까? 테이퍼 같은 원통을 표현해서 절단해서 표현한 부분이고, 자, C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뭐 90도로 꺾여 있는 90도로 꺾여 있는 관을 전체 단면으로 잘라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럼 어디를 잘라서 표현했습니까? 자, 어느 부분을 잘라서 표현했냐면은 요거죠. 자, 지금은 사용자가 지금처럼 직각 방향으로 잘라서 사용자가 바라보는 형태로 단면을 처리한 거고요. A부는. 그럼 B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B 부분도 지금처럼 직각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전단면도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럼 C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를 절단했습니까? 그렇죠. 수평 방향이죠. 수평 방향을 잘라서 사용자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C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어느 부분을 잘라서 어디로 바라봐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전단면도는 전체 단면을 다 표시하는 게 전단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단면도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한쪽 단면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반단면이라고도 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자, 여기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만 잘랐거든요. 이렇게 4분의 1만 얘를 잘라가지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반단면도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그림에서는 단면이 반만 표시되거든요. 즉 실질적으로는 4분의 1을 잘랐는데 CAD에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반만 해칭이 표시가 되니까는 이름이 반단면도라고 들어갑니다. 반만 잘라서 표시했다 그래서 반단면도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자 읽어보면은 좌우 또는 상하가 대칭인 물체에서 4분의 1을 절단하고 도면의 한쪽은 단면도, 반대쪽 단면은 외형도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반단면도라 그럽니다. 밑에 설명 잘 나와 있네요. 물건을 4분의 1만 잘라서 한쪽만, 즉 반만, 반만, 단면도를 표시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반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이 반단면도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한 그림에서 하나의 투상도 하나의 그림에서 한쪽은 속 내부를 바라보고 한쪽은 바깥 부분을 바라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죠? 하나의 그림에서 한쪽은 그 형상의 속 내부를 그릴 수 있고 속 내부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고 한쪽은 그 형상의 바깥 모양이 어떤 형상인지 알 수가 있는 장점이 바로 반단면도입니다. 즉 4분의 1만 잘라서 반만 표시했다. 한쪽은 속 내부를 바라보는 그림, 다른 반대쪽은 바깥 형상을 바라보는 그림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했던 전단면 그리고 지금 했던 반단면 이 두 부분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특징이었죠. 예, 이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잘 파악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정리가 되셨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 단면이네요. 자, 우리 CAD에서도 아마 부분 단면 표시를 할 건데, 자, 부분 단면은 여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자, 부분 단면을 한번 주어진 대로 글자를 읽어보면은, 예, 물체에 필요한 부분만 일부분만, 즉 어떻게 우리 앞쪽에 전체를 해칭을 하는 게 아니고 또는 반만 해칭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일부분만 이렇게 해칭 단면을 표시하는 게 바로 부분 단면입니다. 이때 부분 단면을 표현할 때는 그에 따른 경계선을 그리는데 그 경계선을 우리는 보통 프리핸드로 경계선을 프리핸드로 그리는데 자 CAD에서는 스플라인 선으로 그리거든요. 자유곡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부분 단면은 전체 그림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내가 사용자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 잘라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부분 단면도입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분 단면도를 표현하려면은 자 지금처럼 프리핸드 자유로운 곡선을 그려가지고 그 곡선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처럼 해칭 표시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림을 그려서 그 프리핸드 안쪽으로 해칭 표시를 하는 게 바로 부분 단면도인데 부분 단면도는 필요한 부분의 일부분만 잘라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부분 단면도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사용자는 프리핸드라는 부분으로 CAD에서는 스플라인 선으로 해서 얘네들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부분 단면도라는 내용입니다. 자, 앞쪽에 봤던 게 처음에는 전단면, 전체 그림을 잘라서 전체로 단면을 표시하는 게 전단면이죠. 전체를 잘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분의 1만 잘랐는데 해칭 표시는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전단면이라 그러고요. 자, 반단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분의 1만 잘랐는데 단면은
반만 들어가죠. 전체 단면이 들어간 게 아니고 반만 단면 표시를, 반만 해칭 표시를 하다 보니까 반단면도라 그러고, 요거에 대한 특징은 한쪽은 단면 표시에서 속 내부를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쪽은 바깥 형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분 단면도인데, 부분 단면도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부분만 단면 표시, 해칭 표시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경계선을 프리핸드로 그리는데 CAD에서는 스플라인으로 그려가지고 그 경계선을 표시한다라고, 그 차이점들 또는 특징들 잘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